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의 장명 주인공 6번째 시간으로 89년 4월 15일, 양력 89년 4월 15일 사시생인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배씨성을 가지신 분이신데요. 이분의 그 이름을 3개를 이제 장명을 했는데, 하나는 배수혁, 그리고 또 하나는 배시우, 세 번째는 배현, 이렇게 3가지 이름을 장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분의 그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 3가지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소개글에서도 나와 있지만 젊었을 때 지금 나이가 26살밖에 안 됐는데 그 아파트를 5채나 갖고 계신 분이에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재물복이 보통 강하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을사일주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그리고 토기운이 4개고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이 4개고 음이 4개예요. 그러니까 같은 남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특별히 양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음적이지도 않은 그런 중성적인 성향의 남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행의 구성을 보면은요, 한눈에 들어오는 특징이 이 토기운이 아주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토기운이 전체 사주 중에 전체 8글자 중에 4개나 되고요. 이 진토가 월지도 토기운이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한 이 사주에서 한 60% 정도는 토기운이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행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장육부도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토기운은 아주 강하고요. 토기운이 아주 강하고 수기운은 또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토가 상징하는 것이 위나 비장, 위나 위 같은 소화기관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과식 같은 것은 좀 삼가하시는 것이 좋죠. 그리고 26살이면 아직 나이가 이제 한창 젊을 때라 건강에는 그렇게 유의를 안 하실 텐데, 젊었을 때 약간 몸이 좀 안 좋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점점 들면서 한 40대, 50대, 뭐 60대 이렇게 넘어가면 몸이 노쇠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몸에서 이렇게 신호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무리 젊더라도 이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건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을사일주가 특히 이제 많은 걸 이제 나타내는데, 이 지금 수기운이 본인은 수기운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기운도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기운이 나타내는 것이 이 비묘기 계통 이쪽을 나타내고요. 그리고 을사일주 같은 경우는 이 조루증에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게다가 본인은 또 수기운도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젊은 남자일 경우에는 자유행위 같은 거,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 같은 경우는 이 조루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조루에 걸리면은 잘 고치기도 힘들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혼해갖고 부인하고 성관계를 가질 때 거의 뭐 쫓겨나지 않으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를 보면은요, 가장 큰 특징이 토가 많으니까, 이 토기운이 4개나 되니까 그 특징은 제다신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지금 이 사주는요, 나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하나예요. 이 을목 하나밖에 없는데 도와주는 이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기운이라든가 목기운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너무 신약하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좀 불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주를 이제 하나하나 분석하기 전에 전체적인 걸 한번 보면은요,
이 나무를 하나하나 보기 전에 숲을 한번 보자고요. 이분의 사주는 비교적 그 그릇은 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럼 어떤 것을 근거로 해갖고 이분의 사주가 좀 그 그릇이 크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이 천간에 보면 천간이 전부 다 그 양권으로만 돼 있죠. 경금, 을목, 무토. 이 기토만 빼놓고는 전부 양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이 싹을 나타내는데 이 싹이 대지 위에 싹이 펴갖고 이제 과실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병화까지 들어오면 아주 좋겠죠. 태양이 비추고 대지 위에 태양이 비치니까 내가 그 과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까지 오면 더욱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화하고 개수가 들어오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지지를 보면은요, 지지도 전부 다 양권으로 돼 있어요. 진토도 그렇고 사화도 그렇고 전부 다 양권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팔자 8글자 중에 기토 하나만 빼놓고 나머지 7글자가 모두 양권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가 구성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사주 같은 경우는 한번 발복을 하면, 발복이라는 말이 잘 쓰이지 않는 말인데, 한번 좋은 운이 딱 들어오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토기운이 한쪽으로 좀 쏠려 있다는 거, 그 점만 좀 그렇지 무슨 충국이 발생한다든가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대운의 흐름도 이 정도면은 비교적 좋게 흘러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수한 사주다, 그릇이 큰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를 보면은요, 지지가 이 사화가 2개 있고 진토가 2개 있는데, 일단은 이 진토라는 것은 화개살에 해당이 돼갖고 좀 예술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토기운은요, 예술적인 감수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화는 역마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마살이라는 것은 사람이 좀 움직이고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역마살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주 자체는 이분이 지금 26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돈도 많이 버셨고, 아파트 5채면은 이게 어디에 있는 아파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느냐, 뭐 경기도에 있느냐, 아니면 지방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 채당 아무리 못 잡아도 1억은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벌써 5억이잖아요. 지금 20대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재산이 5억이 안 되는 사람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5억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서울에서 아파트에 안 살고 일반 빌라라든가 이런 데 살고 있는 대다수의 서민들, 이 사람들은 재산이 5억이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은 26살밖에 안 됐는데 아파트가 5채예요, 벌써. 그러니까 상당히 재물적인 부분에서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를 공부를 할 때 재다 신약인 사주는 재물을 취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재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지금 본인 힘이 너무 약하니까 이 재를 취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다 신약인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하게 사느냐, 계속해서 돈 때문에 고생하느냐, 그게 아니라 10년 대운이나 1년 운에서 운이 잘 들어오면 그때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다 신약이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회를 잘 잡으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재다 신약인 사람들이 사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주를 뭐 딴 건 볼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사주에서 갖고 있는 이 많은 재를 과연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 성공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예 재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은 4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힘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취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 사주의 성공 열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을사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요, 그 감정이 풍부해요. 감정이 풍부하고 또 표현력도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잘 웃다가 잘 울다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의사 표현, 감정을 표현하는 그 능력도 뛰어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사화를 일지에 깔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을사일주처럼 이렇게 사화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 적응력도 뛰어나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 사라는 것이 뱀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이 뱀이라는 것은 어디에든 다 있습니다. 바닷속에도 있고 무태도 있고요. 사막에도 있고 산속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어요. 어디든 다 있죠. 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뱀이라는 동물은 어디에 갖다 놔도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변신에도 능해요. 사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보내주신 글에 의하면 그 어머니의 덕을 이제 받아갖고 어머니 코치대로 해갖고 이 젊었을 때 이 아파트를 벌써 5채나 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 젊은 나이에 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그 어머니라는 그 존재가 어머니나 뭐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앞으로 본인이 살아가면서 어머니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일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인이 뭐 결혼을 할 때라든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라든가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하고 갈등을 겪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 사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부모 보기에 뭐 아버지가 뭐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뭐 젊었을 때 이혼을 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살모사라는 뱀 있잖아요. 살모사. 그게 한자로 어떻게 써 있는지 아십니까? 죽일 살자에 오미모자예요. 살모사가. 그러니까 엄마를 죽이는 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부모님, 특히 어머니하고 갈등을 겪는 수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의 관계가 일반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많다는 얘기는요, 이분이 지금 도화살이 강하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죄가 많다는 얘기는 인생에 이 죄가 남자에게는 재물도 나타내지만 여자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한 여자만 이렇게 만나갖고 만족할 만한 그런 사주는 아니라고 봐야죠. 특히 이렇게 제다신약인 사주를 갖고 있는 남자가 돈을 벌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돈이 있을 경우에는 한 여자에 만족하지 않고 여러 여자를 이렇게 거느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아직 26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은 뭐 앞으로 이제 두고 볼 일이고요. 그런데 본인이 이제 그걸 알았으니까 이게 이제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렇게 미리 대비를 해갖고 삶을 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내 인생에서 내가 돈이 많으면 여러 여자를 거느릴 수 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본처가 있는데 내가 또 다른 여자랑 뭐 바람을 핀다든가 뭐 막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 본처가 가만히 안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 사주에 이런 기운이 있다는 거 그걸 이제 아시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흘러가는 대운을 이분의 그러면은 용신과 기신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 장명을 하려면 이분의 용신이 어떤가 기신이 어떤가 그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토기운이 많으니까 당연히 토기운은 기신이 되겠죠. 그리고 이분의 힘이 지금 너무 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수기운하고 목기운이 이분에게는 용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목기운이 첫 번째로 좋고요. 수기운이 두 번째로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제 그 목이나 수에 관련된 그런 그 오행을 집어넣어서 그 이름을 짓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성이 배씨거든요. 성이 배씨인데 이 배씨라는 이 성 자체가 이 발음 오행은 수기운이고 자원 오행은 목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발음 오행이라는 것은요. 이 그 한자의 그 글자는 무시하고 이 발음하는 그 한글 모양대로 그 오행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역이나 키역에 해당하는 것은 목기운으로 이제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니은이나 디귿, 니을에 해당되는 것은 화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응하고 히읗은 토기운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시읒, 지읒, 치읒은 금기운에 해당이 되고요. 미음, 비읍, 피읍은 수기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성이 배씨니까 비읍이잖아요. 비읍이니까 발음 오행은 수기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배수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졌다면 이 수라는 것은 시옷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옷, 지읒, 치읒은 금기운에 해당이 되니까 이 발음 오행이 금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혁이라는 것은 히읗에 해당이 되니까 이 발음으로는 토기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오행이라는 것은 한자는 완전히 무시하고 그 발음되는 대로 이 목화토금수를 이제 따지는 거고요. 이 자원 오행이라는 것은 이 글자를 보고 글자 하나하나를 목화토금수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을 지을 때는 이 발음 오행보다는 자원 오행을 우선시하죠. 그리고 발음 오행도 보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성이 배씨인데 자원 오행은 목이고 발음 오행은 수예요. 그러니까 이 배씨라는 성 자체가 목기운이 강한 그런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그 용신운을 보면 이 목기운을 강하게 해주는 목기운이 지금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를 도와주는 목기운하고 그리고 수기운이 용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는 목하고 수기운이 강한 그런 이름을 넣어서 짓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그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지금 그 용신에 해당하는 것이 목기운이고 두 번째로 좋은 그 기운이 수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3살서부터 12살까지요. 3살서부터 12살까지는 정묘대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3살서부터 22살까지는 병인대운에 해당이 되는데 위에는 수기운이 화기운이 들어오고요. 밑에는 목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위에 이 화기운이라는 것은 이 목기운을 빼니까 그 기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밑에 있는 목기운은 용신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13살서부터 3살서부터 12살까지도 뭐 특별히 좋다거나 특별히 나쁘다거나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13살서부터 22살까지는 좋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운 자체는 화기운이 강해요. 왜냐하면 목생화 하면서 이 병인이라는 기둥 자체가 화기운이 강하지만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지 위에 이 초목이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태양열을 받으면서 광합성 작용을 해갖고 이 경금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초목이 잘 자라려면 비도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비추고 병화하고 개수가 들어왔을 때 이 사주에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13살서부터 22살까지 병인 대우는 그 3살서부터 12살까지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을축대운 같은 경우는 그 위에는 을목이라는 그 좋은 기운이 들어와요. 그리고 밑에는 그 축토라는 나쁜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천간은 좋고 지지는 나쁘니까 23살서부터 32살까지는
특별히 좋거나 특별히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그 어머니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벌써 지금 26살이면은 이 23살 을죽대운에 이제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지금까지 살면서 뭐 몸도 아프고 뭐 그랬지만 다른 거 떠나서 뭐 이분이 뭐 특별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요. 뭐 전문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그러셨는데 다른 건 떠나서 일단은 그 재물적인 부분은 상당히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분에게 있어서 진짜 좋은 운은요. 진짜 좋은 운은 33세 갑자대운 그리고 33세 이 갑자대운이라고 봐야 합니다. 23세서부터 32살까지 을축대운보다 33세부터 42세까지 갑자대운이 이분에게는 더 좋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용신에 해당하는 수화하고 목기운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33세 갑자대운입니다. 그리고 을목 입장에서는요. 을목 입장에서는 이 간목이라는 게 그 겁재에 해당이 되지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둥 자체가 수생목으로 그 목기운을 아주 강하게 해주는 그런 대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있어서 그 황금기는 33세 갑자대운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33살서부터 42살까지 이때가 최고 황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43살서부터 52살까지도 이 수기운이라는 것이 이분에게 좋은 그 운이지만 일단은 지지는 사해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용신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지가 충국이 발생을 하면 좋은 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해충으로 깨지는 게 이 사화가 그 배우자 궁이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관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뭐 재물적인 부분이라든가 건강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을 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사화가 그 역마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43살서부터 52살까지는 사해충으로 깨지니까 무슨 교통사고 같은 거 이런 것도 유의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요. 43살서부터 이제 그 개해 대운이 시작이 되는데 딱 43세죠? 2031년이 되는 본인이 43세가 되는 해가 신해년이에요. 신해년인데 이 신해년이 어떠냐? 천간은 을신충으로 깨지고 지지는 사해충으로 깨져요. 그러니까 10년 대운도 사해충으로 깨지는데 이 한 해 동안 2031년 43살에 되는 이 한 해는 천간 지지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사려야죠. 43세 2031년은 몸을 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자동차를 타고 다닐 게 아니에요. 자동차도 이제 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닐 텐데 1년 동안 운전대를 안 잡는 게 좋죠. 아무래도 그 교통사고라는 걸 이제 생각했을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것보단 훨씬 그 안전성 면에서는 나으니까 이 1년 동안은 운전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운전을 안 해서는 안 된다. 난 운전을 안 해서는 그 1년 동안 살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한 1억, 2억 투자해 갖고요. 그 안전 최고급 세단. 그러니까 그 연봉 몇백억씩 받는 그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 외제 승용차 있죠. 그 BMW 막 1억, 2억짜리 막 가는 그런 자동차를 뽑아갖고 타고 다니시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자동차 사고가 나더라도 안전성 면에서 뛰어나니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딱 찍는다면 이 43세 신해년 이때를 좀 유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대운은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기운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천간이든 지지든 하여튼 하나씩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운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야죠. 그런데 진짜 좋은 운은 33세부터 42세까지라고 볼 수가 있고 이 43세 개의 대운은 좀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40대가 되기 전에 30대까지 그러니까 40 되기 전까지 확실하게 그 인생의 기반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그 53세 임술대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약간 운이 좀 꺾여진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60대, 70대에는 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렵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좋았다가 갑자기 망하느냐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차피 내가 성공을 하면 그 수준에서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공한 그 상태에서 내가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운의 흐름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어차피 모든 사람은 뭐 처음에 운이 안 좋다가 나중에 좋아진다든가 처음에는 좋다가 나중에 안 좋아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년 이후에 운이 좀 안 풀린다 그래갖고 이것을 뭐 크게 뭐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을사대운은요 신년하고 그 해년이 들어왔을 때 충국이 발생하거든요. 천간은 을신충으로 깨져요. 그러면 신년이라는 게 언제 들어오냐면 3살 단위로 들어오죠.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3살 때 신미년, 13살 때 신사년, 23살 때 신묘년이었어요. 이게 천간이 을신충으로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이라는 것이 남자에게는 그 직장에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그 직장 문제가 좀 그 골치 아플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고 천간이 충국을 받을 때에는 무슨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이 좀 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이 신년, 그러니까 33살 신축년, 43살 신해년, 53살 신유년, 63살 신미년 이때에는 좀 유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해년은 12년에 한 번씩 들어옵니다. 그럼 해년이 언제 들어왔냐면요. 7살 때 을해년이었고 19살 때 정해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2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제 31살 기해년에 들어오겠죠. 그리고 43살 신해년, 55살 개해년, 67살 을해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국이 발생을 할 때에는 안 좋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렇게 충국이 발생을 하면은요. 충국이 발생을 한 때는 안 좋다고 봐야 돼요. 그럼 그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1년 동안 그렇게 긴 시간 내가 안 좋은 운이다. 그러면 이 사주명리학에서는 그 강조하는 게 간단해요. 그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겸손하고 두 번째로 욕심을 버리고 세 번째로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유념하면서 살면 그 나쁜 운이 들어와도 옆으로 비켜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말들이 너무 그 평범한 말이라 특히 20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귀에 잘 안 들어가죠. 뭐 겸손해라 뭐 이런 말이 20대에는 잘 안 먹혀요. 한 40대 정도 돼야 그 말을 딱 들으면 아 이게 마음에 딱 와닿죠. 그러니까 그 본인 같은 경우에 이 겸손하라는 말이 얼마나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쁜 운이 들어오더라도 이 3가지를 지키면서 살면 나쁜 운이 옆으로 비켜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귀격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사주의 구성이 이 정도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충국이 발생하지도 않고 그리고 일간인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전부 다 그 같은 권에 있는 그런 그 오행의 구성이 되어 있고 아쉽다면은 나의 힘이 너무 약하다는 거. 그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대운의 흐름도 비교적 잘 흐르고 괜찮은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내가 내 힘이 너무 약하니까요. 이게 그 상황이 안 좋을 때에는 내가 무슨 우울증 같은 거 이런 거에 걸려갖고 좀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강해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년운에서 보면은요, 지금 목기운이 이렇게 막 들어오는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46살 갑인년이라든가 47세 을묘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목기운하고 수기운이 이렇게 들어오는 때, 이때에는 본인에게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그 용신이 수기운하 목기운하고 수기운이다.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한번 제가 그 장명한 이 이름을
이름을 보고 이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배수역이라는 이름을 보면은요. 이름이 뭐 부르기에는 좋죠? 배수역, 배수역.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 흔한 이름을 되게 싫어해요. 우선 이분은 성이 배씨이기 때문에 그 배씨라는 성 자체가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닌데요. 그 이름이 흔하면은요. 나하고 다른 어떤 모임에 갔다거나 뭐 아니면 같은 학교에 다닌다거나 뭐 이러는데 나랑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다. 그럼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함 이런 것이 이름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이름이라는 게요. 두 글자잖아요. 대부분 두 글자. 그리고 한 글자는 돌림자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글자로 장명을 한다는 게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흔한 이름이 너무 많아요. 이 5천만 국민들이 전부 다 이 이름을 짓는데 이 두 글자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이름을 지으려면은요. 이름 자체가 좀 특별하게,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좀 특이한 이름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떠냐면요. 좀 특이하더라도 남들이 잘 쓰지 않는 그런 이름을 갖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이 배수역이라는 이름도 그렇게 흔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37, 29 이것은 획수를 말하는데요. 일단 이분이 기사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럼 기사년에 태어나신 분은 이 37이라는 그 획수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명하고 있는 이 곡획장명법이라는 것은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획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름이 똑같더라도 획수가 다르게 나와요. 몇 년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기사년이니까 기사년은 37이라는 이 숫자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배자가 29획, 그리고 숫자가 18획, 그리고 이 불굴혁자가 30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더하면 114획이 돼요. 그래서 이 114획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좋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마른 나무에 봄을 만나니 천리까지 빛이 나도다. 선을 모든 사람들에게 쌓으니 어진 소리 사해에 떨치도다. 초년에 공공하다고 한탄하지 마라. 중년 이후부터 말년에는 복이 많도다. 이름자가 이와 같으므로 말년에는 재물이 왕성하도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특히 처음에는 좀 고생스럽더라도 나중에 성공하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이 처음부터 지금 잘 나가고 있잖아요.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이름을 가지면 끝에까지 말년까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 배라는 그런데 제가 목기운이나 수기운이 들어간 이름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배씨 성 자체에 이 수하고 목기운이 강합니다. 이 글자로 보면 이 목기운이 강하거든요. 이 성 자체. 그러니까 나머지 두 글자도 전부 이 목하고 수기운으로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한자가 전부 다 오행으로 나눠지거든요. 전부 다 오행으로 나눠지는데, 나무 목자라든가, 뭐, 물숫자가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뚜렷하게, 뭐, 수기운이면 수, 목기운이면 목, 이런 것이, 그런 한자가 들어간 거 말고는, 특별히 그런 오행의 기운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빼어날 수 같은 경우는요, 위에 벼화자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원오행이 목기운이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뭐, 수기운을 강하게 해주려면 물숫자를 집어넣는다든가, 목기운을 강하게 해주려면 나무목자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한자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오행의 힘이 그다지 그렇게 뚜렷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붉은 혁자 같은 경우는
이 자아원 오행이 화기운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성에도 목기운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 글자에도 목기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글자에 화기운이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14핵이 나오는 이 배수역이라는 이름이 부르기도 쉽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강한 인상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뜻도 좋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역이라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배시우라는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배시우라는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이름도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우라는 이름 자체가 흔한 이름이 아닌데요. 또 성까지 배시우. 저는 태어나서 들어본 적 없어요. 배시우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사람들이 뭐 개성 있는 이름이다, 뭐 무슨 이름이다 그러는데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흔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하고 똑같은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름은 두 글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럼 나는 사람하고 겹치지 않고 흔하지 않은 이름을 만들다 보면 이 이름 자체가 좀 특이하게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게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정도는 감수를 하셔야죠. 이 배시우라는 이름이 뭐 발음하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총 106핵이에요. 106핵이고 내용도 좋습니다. 이름과 성이 잘 맞으니 장수하고 복이 많도다. 성격도 인자하고 후덕하니 이름을 사해에 떨치도다. 금전은 쓰고도 남음이 있으니 화기가 가득하도다. 자선도 잘되고 일생이 영화롭도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에는요, 여기 비우자를 넣어갖고, 수기운을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는 화를 나타내는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서, 배시우라는 멋진 이름이 만들어졌고요. 배수혁도 그렇고, 배시우도 그렇고, 모두 목기운이나 화기운이 강조된, 그러니까 본인의 용신운이 강조된 좋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름 3개 중에 저 하나는 외자를 제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이름은 외자로 만들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배현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이 배현이라는 이름은 이 현자가 물 깊을 현자예요. 그러니까 이 물 숫자를 제가 집어넣었거든요. 이분의 오행은 목기운하고 수기운인데 이 배씨라는 이 배라는 이 한자에 목기운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에는 수기운이 들어간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물 숫자를 딱 보시더라도 수기운이 강조된 한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실 텐데 배현이라는 이름이 외자로 사용했을 때 괜찮다고 생각해요. 뭐 배현 이름도 깔끔하고 그리고 그렇게 흔한 이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총 84액이 나오는데요.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보배로운 칼이 갑 속에서 나오니 그 값이 천금이나 되도다. 몸이 처음에는 보잘것없어도 마침내 지기가 일품까지 이루도다. 위험을 천리까지 날리니 모든 일을 능히 처리하도다. 창고에 쌓고 또 쌓으니 천석의 부자에 이르도다. 사실 이름을 지을 때 힘든 게 뭐냐면요. 이 획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 획수를 맞추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84액이 지금 이렇게 좋은 내용이잖아요. 그럼 83액은 나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나쁘고 절반은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필요한 오행에 관련된 한자를 찾는데 그 한자도 이 획수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제가 이 이름을 지으느라고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영상은 채 1시간도 안 되게 이렇게
제작을 하지만 이 이름이 나오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 이름을 이제 만들면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이름 갖고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짓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나이가 어리잖아요. 26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좀 세련된 이름, 젊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이름, 이런 것을 고르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89년 4월 15일 사시생인 남성이신데요. 제가 장명한 이름은 배수혁, 그리고 배시우, 배현, 이 세 가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장명을 이제 지금 오늘까지 6번째 했는데요. 당분간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사주 강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 강좌가 한 11월 중순까지 이 강좌를 끝내고, 지금 하고 있는 강좌를 끝내고 더 수준 높은,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급 강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강좌를 기본 강좌라고 한다면 11월 중순 이후부터 하는 강좌는 좀 전문가 과정의 그런 강좌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그러면 이 기본적인 강좌를 다 끝내야 되잖아요. 한 11월 중순까지. 그렇게 하려면 매주 사주 강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끝내고, 그리고 11월 중순서부터 좀 고난도의 그런 사주 강좌를 또 처음서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한자부터 시작을 해갖고 아주 깊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전문가 과정, 그 정도를 이제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장명을 할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이것만 계속 자꾸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장명 동영상을 계속해서 만들어 갖고 앞으로 이 장명 쪽으로 좀 전문화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상담은 하는데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는데, 이 장명은 사주 상담하는 거하고 노고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장명 한번 해주면 막 한 20만원, 30만원 막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이게 상담보다는 상당히 영양가가 있는 거예요, 장명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영업하시는 사람들 보면은 장명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주 상담 같은 건 안 하고 무조건 장명. 그래갖고 그쪽으로 이제 특화해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쪽이 훨씬 더 수입이 좋습니다. 장명하는 쪽이. 평생 동안 사람이 사용할 이름이니까 이걸 이제 몇만 원씩 받고 이렇게 해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30만 원 내라, 50만 원 내라 그래도 사람들이 다 내죠. 평생 사용할 이름을 지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내가 살 길은 장명을 전문화해가지고 특화해갖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사주 강좌에서는 이 동영상에서는 장명 동영상보다는 사주 강좌 동영상이 더 클릭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이 강좌를. 그리고 저도 이제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다 도사로 만들어 드리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장명은 사실 지금까지 이 6개만 보셔도 알겠지만 장명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이 이론 자체가 사주만 알면 이 장명 이론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일반 학원에서도요, 이 장명을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학원에서 사주 강좌를 2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장명을 하는 거는 얼마 동안 가르칠 것 같아요? 사주 강좌를 2년 동안 하는 그런 학원에서 장명도 같이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2년 과정 중에. 그러면 그 2년 과정 중에 장명을 하는 장명을 가리키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달도 안 돼요.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주만 정확하게 알면은요, 이 장명은 아주 쉽게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뭐 어디서 이 장명을 뭐 한 달 만에 다 가르쳐 준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엉터리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사주에서 용신 뽑는 것만 해도 제가 지금 강좌를 갖다가 몇십 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용신 뽑는 걸 어떻게 한 달 만에 배우냐고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장명이라는 것도 최소한 용신 정도는 찾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주만 잘 알면, 사주만 확실하게 알면 이 장명 같은 것은 아주 손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중순까지 현재 그 용신 뽑는 것까지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사주를 분석하면서 그 비법하고 그리고 그 사주 예제 같은 것도 이제 풀어보고요. 그리고 사실 사주 예제를 많이 풀 필요가 없는 게 제가 한 30편 정도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한 걸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되죠. 제가 그 사람들의 사주를 풀면서 어떻게 이런 방법이 나오는지, 이런 해석 내용이 나오는지 강의식으로 다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제는 그렇게 따로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한 11월 중순까지 현재의 그 사주 강좌를 현재 사주 강좌가 이제 전공 기초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1월 중순까지 끝내고 한 11월 중순부터 전공 심화 과정을 들어가는 거죠. 이 전공 심화 과정은 그 아주 고난도로 시작이 될 겁니다. 아마 처음부터 일단은 한자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 사주명리학은 전부 다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한글로 요즘 사람들이 다 이제 책도 한글로 나오고 그랬는데 사주명리학 하는 사람이라면 한자는 어느 정도 알아야죠. 그 요즘에 많이 그 사람들이 본다는 그 사주명리학계의 영원한 그 전설이 되고 있는 그 사주척경이라는 책도 딱 펼쳐보세요. 토씨만 펴놓고 전부 다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주명리학 쪽에 어느 정도 그 전문가다 이런 얘기를 들으려면 그 한자는 어느 정도 알아야죠.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전공 심화 과정에 들어가면 한자서부터 아주 그 시작을 해갖고 아주 깊은 과정까지 그러니까 아주 그 사주의 도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장명 주인, 오늘까지 그 장명은 마지막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이 되더라도 그 저한테 장명을 받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이름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성이 이씨다. 그러면 아, 내 이름은 이슬비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런 식으로 딱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이름을 저한테 딱 얘기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맞게 한자를 딱 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한자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 괴상이 괜찮게 나오는 그런 한자를 찾아갖고 오행에 맞는 한자를 찾아갖고 그 본인이 원하는 그 이름대로 한자를 딱 정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까지 이제 그 장명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 사주 강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